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High Velocity Kernel File Systems with Bento라는 논문이고 유즈닉스 페스트 2021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꼽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커널 파일 시스템 디벨롭먼트가 매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이제 사용할 많은 모든 클라우드 시스템에 들어간 여러 피처들은 짧으면은 하루, 길면은 일주일 정도 주기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피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리눅스 커널 디벨롭먼트는 뭐 짧으면 몇 달, 길면 년의 주기를 가질 정도로 그 코드의 이제 개발 주기가 늦고 코드 자체가 크고 안에서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널 그 환경상에서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새로 나오는 여러 스토리지 하드웨어나 아니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여러 클라우드 시스템에서의 어플리케이션 디맨드에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은 기능들의 개발을 요구를 받는데 이 그린 커널 개발 속도에 의해서 그 발전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 들어간 환경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현재 사용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VFS, 이제 직접 커널 인커널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집어넣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퓨즈, 유저 레벨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작성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저 레벨 파일 시스템 프레임워크가 되겠고, 그다음에 eBPF라고 해서 이전 발표에서 몇 번 언급된 게 있는데 커널 안에서 작은 가상 머신에서 두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샌드박스 형태로 파일 시스템의 펑셔널리티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할 벤토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퍼포먼스와 세이프티 그리고 제너럴 프로그래빌리티, 라이브 업그레이드, 이지 디버깅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퍼포먼스의 측면에서는 퓨즈는 이제 커널이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을 받아서 이게 다시 업코를 통해서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파일 시스템 그 기능을 하는 프로세스한테 그 기능을 넘겨주고 다시 유저 스페이스에서 그 펑셔널리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유저 스페이스와 커널 이제 모드 간에 모드 스위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퍼포먼스가 안 좋은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이프티라고 하는 것은 그 코드를 개발을 했을 때 이 파일 시스템이 안전하게 커널 상에서 돌아갈 수 있냐에 대한 척도가 되겠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직접 VFS를 통해 커널 파일 시스템을 작성해서 집어넣는 경우에 그 코드의 안전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제 VFS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제너럴 프로그래빌리티는 유저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냐에 대한 것인데, 이 중에 eBPF는 그 커널 안에서 작은 샌드박스 형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하고 큰 루틴을 가지는 어떤 기능을 집어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업그레이드는 런타임에 이 파일 시스템의 기능이 추가가 되거나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될 때 바로 그 적용을 할 수 있냐에 대한 것인데, 기존의 방식들은 이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지 디버깅 측면에서는 퓨즈 같은 경우는 유저 레벨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 루팅이 돌아가기 때문에 GDB 같은 디버깅 툴을 사용을 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지만 VFS와 eBPF는 커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버깅 툴을 사용해야 되거나 그마저도 잘 쉽게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버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벤투는 이런 점들을 꼽아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내고 프로그래밀리티를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라이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커널 안에서 돌아가는 파일 시스템을 따기 위한 프레임워크지만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벤토라는 프레임워크는 커널 파일 시스템을 쉽게 짤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목표를 6가지를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높은 성능과 그리고 파일 시스템 자체에서 버그를 이제 미리 알아서 디버깅할 수 있게 해서 안전한 파일 시스템을 짜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기능을 가진 포텐셜 파일 시스템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바이너리들이나 이런 건 당연히 컴패터빌리티를 가져야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 업그레이드 기능과 유저 레벨에서도 이 파일 시스템을 디버깅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러스트 랭귀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밑에 같은 경우 이제 벤토의 디자인 아키텍처와 아래에 있는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벤토가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나타난 이제 새로운 제너럴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되겠는데요. 이 러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이제 퍼포먼스와 릴라이빌리티가 있겠습니다.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스트는 내부적으로 뭐 가비지 컬렉터나 이런 그 요소들이 없어서 이론적으로 C와 C++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언어로 알려져 있고, 릴라이빌리티 같은 경우는 러스트 내부의 타입 시스템 그리고 이제 변수에 대한 오너십 등이 이 러스트를 통해서 작성된 프로그램들이 메모리 세이프티하고 스레드 세이프티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이제 러스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러스터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 컴파일 타임을 통해서 컴파일 타임 이제 체크하는 것을 통해서 버그가 발생할 만한 코드나 아니면은 이제 오너십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것들을 다 잡아주어서 그런 그 버그 이슈들을 컴파일 타임에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 예로 두 가지 정도 이제 보면은 컴파일 타임 때 오브젝트들의 라이프 타임을 트래킹을 해서 이게 런타임 돌았을 때 메모리 리익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오브젝트들은 어떤 시점에서 하나의 뮤터블 레퍼런스만 갖출 수 있도록 보장을 함으로써 이런 오브젝트들이 그 여러 가지 뮤터블 레퍼런스를 가져서 생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입니다. 그래서 벤토에서는 이 파일 시스템을 작성할 때 유저가 러스터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파일 시스템을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능과 릴라이어빌리티를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이 러스터로 작성된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커널 안에 잘 인테그레이트가 될 수 있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기능 중에 라이브 업그레이드 그리고 유저 레벨에서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세 가지 정도가 챌린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벤토가 파일 시스템을 커널 안에서 어떻게 잘 인트를 시켜서 사용하는지를 보기 위해 이제 벤토의 아키텍처를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제 여기 커널이 있고, 커널 이제 안에 있는 벤토 FS라는 이제 레이어가 이 파일 시스템 모듈 사이에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 모듈에는 유저가 작성한 파일 시스템,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에서 립 벤토 FS라는 것과 립 벤토 KS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벤토 FS라는 것은 이제 VFS에 이제 그 후킹돼서 들어가 있는 스탠드얼론 C 커널 모듈이 되겠는데요. 이 커널에서 내려오는 이 VFS를 통해서 내려온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해가지고 이 파일 시스템 모듈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벤토 FS에서 액티브 리스트, 파일 시스템 액티브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이 VFS4를 이제 이 벤토가 퓨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퓨즈 로우 레벨 API를 변환을 한 다음에 파일 시스템 모듈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토 FS는 이 벤토 FS C 모듈을 통해서 넘어온 이 콜을 디스패치 펑션을 통해서 이 콜이 넘어오는데, 이 디스패치 펑션이 받은 것들을 unSafe한 C 코드에서 safe한 러스트 코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크게 C 타입을 러스트 타입으로 바꾸고, 이제 벤토 FS에서 포인터로 정의된 부분들을 러스트 안에서 레퍼런스 형태로 바꾸어 주어서 아까 말씀드린 러스트의 그 타입 시스템과 오너십 시스템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립 벤트에서 나중에 다시 벤트에서 리턴을 줄 때는 아이노드 넘버와 같은 파크 레퍼런스로 이제 넘기게 되어서 그 레퍼런스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이 파일 시스템이 실제 유저가 작성한 러스트로 작성한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PI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퓨즈 로우 레벨 API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퓨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그 파일 시스템, 파일 오퍼레이션 API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위한 두 가지 API를 추가를 해서 유저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립벤터 KS라는 것은 이제 이 파일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블록 아이오나 아니면 네트워크 TCP 스택을 타거나 하는 등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세이프하다고 가정한 러스트 파일 시스템에서 이 인커널 펑션들을 직접 부르는 것은 결국 다시 안전하지 않은 코드를 다이렉트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벤토에서 추구하는 세이프티를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벤토 KS에서 이 커널 서비스들에 대한 래퍼를 제공을 해서 이 래퍼로 넘어가는 파라미터나 리턴 타입에 대한 그 밸류들을 이 러스터 랭귀지로 한번 래퍼가 된 부분에서 세이프티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버퍼 캐시 접근이나 커널 락 또는 TCP 스택에 접근하는 것 등의 커널 서비스들을 립벤토 KS에서 한번 래핑을 해서 이 파일 시스템을 작성하는 유저에게 그 커널 API를 전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시스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널 안에서 작동할 커널 파일 시스템, 벤토로 작성된 커널 파일 시스템이 되겠는데,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 파일 시스템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파일 시스템 모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시스템 모듈이 올라와서 모듈 매니저를 통해서 이 벤트FS에 이제 로드가 될 때 이제 벤트FS는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락을 잡게 되는데요. 여기서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벤트FS가 가지고 있는 리드라이터 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를 할 때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 대해서 리드 락을 주기 때문에 쉐어드 락을 잡음으로써 요청들이 패러럴하게 수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파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에서는 여기서 라이트 락을 이제 익스클루시브하게 잡음으로써 그 다른 돌고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잠깐 웨이트를 하게 해주고, 이 라이트 락을 잡은 이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라이트 락을 잡은 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매니저가 이제 업그레이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새로운 파일 시스템 등록을 하면 라이트 락을 잡게 되고, 이 업그레이드 컴포넌트에서 이전에 있던 올드 파일 시스템에게 업그레이드 프리페어라는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그럼 이 업그레이드 프리페어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새로 올라오는 파일 시스템에 옮겨야 할 롱텀의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들을 메시지로 잘 싸서 다시 리턴을 해주는 이제 펑션이 되겠고, 그래서 이 프리페어 리스트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파일 시스템성 클린업 이런 과정들이 다 되고, 이제 전달되어야 될 메시지들이 다시 잘 넘어갔음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업그레이드 컴포넌트에서 다시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통해 업그레이드 트랜스퍼라는 이제 펑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프리페어 과정에서 너무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이 트랜스퍼 펑션을 이제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고 새로운 파일 시스템이 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업그레이드 트랜스퍼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리턴이 되면은 이제 새로운 파일 시스템 등록된 파일 시스템이 이제 위에서 웨이트하고 있던 그 스레드들의 요청이 이제 락이 풀리면서 다시 이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제 라이브 업그레이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저 스페이스 익스큐션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벤토의 그림은 아니고 이제 퓨즈의 구조를 가져왔는데, 이 파일 시스템 그 오퍼레이션이 이 퓨즈 같은 경우는 커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저 스페이스에 있다고 했는데, 이 벤토도 이제 퓨즈 로우 레벨을 기반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러스트로 작성한 그 파일 시스템을 커널이 아니라 그대로 유저 레벨에서 다시 이제 그 빌드할 때 플래그를 바꾸는 것 정도만 통해서 유저 스페이스에서도 익스큐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커널 안에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용을 못하는데, 이 저자들은 그 안에서 사용했던 것들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인터페이스를 동일하게 가져오는 유저 레벨 라이브러리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플래그만 바꿔놓은 것을 통해서 이제 유저 레벨에서도 바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벤트 프레임워크가 작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디버깅 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은 이제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했고, 이 벤토 F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벤토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ext4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제 러스트로 작성한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구는 ext4의 오더드 모드,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만 저널링하는 모드, 그 다음에 ext4의 저널 모드, 그러니까 데이터까지 저널링을 하는 모드, 그리고 벤토 프로브는 이 벤토 FS 위에 데이터 프로비넌스 펑셔널리티를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프로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이 펑셔널리티가 이벤트 FS 안에서 하는 것은 뭐 시스템 콜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파일에 대한 그 정보들을 트래킹을 해서 유지를 하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 되겠고, 그래서 기존의 벤트 FS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는 파일 시스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터 유저는 이 벤트 FS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저 스페이스 익스큐션을 적용해서 이 기능들이 다 유저 스페이스로 이제 넘어가서 수행이 되는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벤트 FS에도 저널링이 작동을 하는데 이 저널링은 데이터 저널링 모드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파일 벤치에 이제 대한 수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점은 벤트 FS 자체는 벤트 유저보다 10배에서 400배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이는 당연히 모든 요청들이 유저 레벨로 다시 콜을 통해 넘어가서 수행되는 벤트 유저보다 단순히 커널 안에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벤트 FS의 성능이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또 눈에 띄는 점은 이 파일 서버 오퍼레이션을 할 때 이 ext4 저널 모드 성능이 유독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 서버에서 이제 create, write, delete 오퍼레이션 시퀀스를 이제 지속적으로 부르게 되는데, 지금 ext4 저널 모드와 ext4 오더드 모드, 그다음 벤트 FS를 보면은 즉 벤트 FS를 구현할 때 이제 라이트 캐싱 메커니즘이 이 파일 시스템들과 조금 차이가 나서 사실은 이제 같은 저널링 모드지만 벤트 FS가 거의 ext4 오더드와 비슷한 성능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벤트 FS와 ext4 오더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된 파일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냥 캐시에서 바로 드롭을 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라이트 캐싱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ext4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캐시 작성이 될 때 이게 어느 스토리지 류에서 어느 로케이션에 작성이 되어야 될지의 정보들이 다 라이트 시스템 패스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현재 그 파일이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에 대한 관계없이 이제 블럭 IO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파일 서버 워크로드에서 ext4 저널이 유독 낮은 스루풋을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는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가지고 언타르, 그다음에 압축하는 타르, 그다음에 소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랩을 이제 세 가지를 비교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XV6 깃 레포지터리를 깃 클론할 때 이제 걸린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벤토 유저 스페이스 파일 시스템이 가장 느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차이가 이제 유저에 비해 미미하긴 하지만 벤토 프로브 또한 이제 보시면 좀 더 높은 시간, 더 긴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벤토 프로브에서 이 create, delete, open, close 이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로깅을 하다 보니까 벤토 FS 전체보다는 좀 더 펑셔널리티가 추가가 돼서 성능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이제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이브 업그레이드가 이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준 그래프인데요. 이 앞쪽 그래프는 이제 두 그래프가 하는 이제 벤치마크가 좀 다른데, 앞쪽 그래프는 40만 개의 파일을 크리에이트하고 딜리트하고를 이제 반복하는 구도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10개의 스레드가 그 싱크드 라이트를 수행하는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잘 수행이 벤트 FS를 마운트 된 상황에서 잘 수행이 되다가 이 0.5초 시점에서 이제 라이브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약 15ms 정도의 오버헤드만을 가지고 이게 새로운 파일 시스템, 여기서 새로운 파일 시스템은 벤토 프로브가 되겠는데 이 벤토 프로브로 잘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두 단계에서 이 성능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벤토 프로브가 이제 create, delete, open, close에 대해서 로깅을 수행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그 펑셔널리티에 대한 오버헤드가 이제 바로 이 표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도 이 15ms의 오버헤드를 가지고 잘 업데이트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번치마크 같은 경우는 싱크로라이트이기 때문에 프로비넌스 기능에 대한 오버헤드는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잘 업그레이드를 해서 끝까지 잘 작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